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 기억하실 텐데 주체 높임법이라는 게 뭐냐? 주어를 높이는 게 아니라 원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주어의 대상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깨서라는 높임의 조사와 시라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또는 높임의 어휘를 통해서 주체 높임을 실현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객체 높임이라는 것은 문장에서의 손님, 문장에서의 손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부사어나 목적어의 대상을 높이는 거다. 그래서 깨라는 부사격 조사하고요. 높임의 어휘를 통해서 높인다라고 얘기했었고 상대 높임 같은 경우는 높이거나 낮추는 것, 듣는 이, 즉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 둘 다 해당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 높임에 해당하는 것은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해요, 해체란 말이야. 거기서요. 여기 보세요. 합시다. 여기서 이거 보여주면 안 되겠네. 합시다 같은 경우는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중에서 어디에 해당될까? 합시다. 자, 하십시오체에 해당될까? 하오, 하게, 해라에 해당될까? 어디에 해당될까? 헷갈린 경우는 보통 하십시오랑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하십시오는 아주 높임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나 여러분들로 따지면은 교장 선생님에게 합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면 돼. 교장 선생님 식사하러 갑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없죠. 그치? 합시다가 아닙니다. 합시다가 아니라 어디에 해당된다? 하오체에 해당된다. 하오체. 그쵸? 나랑 동등한 대상한테 높여주는 경우고 또 하나 간이라는 게 있어요. 간이 또는 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해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마한테 해체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엄마 뭐해?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엄마 뭐하니?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죠? 이거는 헤라체란 말이에요. 헤라체. 기억나시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거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해요, 해체 중에서 좀 헷갈리는 거 두 가지 딱 집어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갑시다. 이거를 하오체로 한다면 합시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니, 하니 이런 식으로 체크를 두 가지 해주시고 감탄법에서 가는구려, 가는구먼, 가는구나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주세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해체나 해요체 같은 경우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쉬운데 헷갈릴 거 딱 첫 번째는 갑시다, 가니, 합시다, 하니, 가는구려, 가는구먼, 가는구나, 구려, 구먼, 구나. 하오, 하게, 해라. 자, 화살표로 따지면 하십시오는 화살표가 위로 두 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하오체는 화살표가 하나가 되는 거야, 위로. 하게체는 화살표가 아래로 하나, 그 다음에 헤라체는 화살표가 아래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래서 또 헷갈릴 만한 게 헤라체가 왜 격식체일까라고 저번 주에 얘기했었지. 그치? 기억나나요? 안 나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인 기사문 같은 거 있잖아. 기사문 같은 경우 객관적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치?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격식체라고 보는 거야. 뭐뭐 한다라는 거 있잖아. 간다, 다, 그치? 평소에서 뭐 간다, 하다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헤라체 같은 경우는 이제 격식체에 포함된다 이거야. 그쵸?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요거 자료를요,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래서 요거는 차후에 마지막에 정리할 때 너네가 진도가 되게 얼마 안 되잖아.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겁니다. 자, 이게 시제 표현이죠. 시제 표현. 시제입니다. 시제 했다고 했어? 안 했다고 했어? 했어요? 안 했어요? 학교에선 했죠? 그죠? 시제는 기준점이 뭐예요? 발화시야, 사건시야? 자, 일단 발화시가 뭐예요? 말을 하는 시점을 발화시라고 하는 거지. 그치? 사건시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야. 우리가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절대 시제라는 것은 발화시를 기준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엄매 택하게 되면 절대 시제는 발화시를 기준점으로 하는 거고 상대 시제는 사건시를 기준점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항상 말을 하는 시점 발화시를 기준점으로 본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발화시를 기준점으로 했을 때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앞서 일어나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앞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앞서 표현돼. 사건 시가 발화시에 앞서 일어나게 되면 시제상 뭐가 되는 거야? 과거가 되는 거죠. 과거. 발화시와 사건시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이거는 현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발화시 이후에 일어나게 되면 미래 시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절대 시제라고 표현하는 거야. 발화시를 기준점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절대 시제라고 얘기합니다. 상대 시제는 맛배기만 보여주면 사건 시를 기준점으로 하는 거야. 사건 시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요거는요. 잠깐만요. 예문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나와라 뿅. 왜 안 나오냐? 이거 아닌. 나왔네요. 자, 시제라고 나오죠. 그렇죠? 발화시라는 걸 말을 한 시점이라고 하고 사건시라는 것은 동작이나 상태, 어떤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발화시를 기준점으로 하면 절대시제, 사건시를 기준점으로 하면 상대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말하고자 하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 자, 과거 시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시간부사어가 있겠지, 그치? 시간부사어, 어제와 같은 표현들이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오늘, 내일 이런 표현들이 시간부사어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과거는 at,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쵸? at, 모양은 다르지만 기능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형태라고 하는 거야. 이 형태라고 하는 것은 at, 의 모양은 다르지만 기능이 똑같은 걸 이 형태라고 해요. 주격조사 이나 가는 기능이 똑같잖아. 주어의 역할을 만들어주기끔 하는 조사인데 모양만 다른 거야. 앞에 자음이 오냐 모음이 오냐 의문론적 환경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문론적 이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적격사 을 같은 경우 똑같아요. 이런 것처럼 at, 같은 경우도 모양은 다르지만 뭐라고요? 기능은 똑같다. 엿 같은 경우는 하 뒤에서만 붙습니다. 하 뒤에서만 하였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이 엿은 역시 at, 과 같이 과거를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다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제 볼게요. 시제 여기 정리가 돼 있죠. 말하고자 하는 사건이 말하는 시점 이전에 일어난 것을 나타내는 시제. 그러니까 발화시를 기준점으로 했을 때 사건 시가 발화시에 앞서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야? 과거 시제가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합니다. 발화시를 기준점으로 사건 시가 앞서 일어나면 뭐가 되는 거야? 과거. 동시에 일어나면 현재. 발화시를 기준점으로 사건 시가 나중에 이후에 일어나면 미래가 되는 거죠. 자, 선어말 어미라는 개념 알죠? 뭐뭐다라고 했을 때 말의 끝에 오는 어미다라고 해서 어말어미라고 하잖아. 이 어말어미 앞에 오는 이런 말을 선어말어미라고 하는 거야. 이게 보았다 보이시죠? 보았다 해서 이 다 같은 경우가 어말어미야. 말을 끝맺는 종결어미이자 어말어미야. 이 어말어미 앞에 온다고 해서 먼저 선자 써가지고 선어말어미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과거를 나타내주는 뭐라는 거야? 선어말어미라고 해서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웠다도 똑같아요. 어때요? 이거는 이제 아시나 어시나 요거 같은 경우는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의미가 똑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이거 외에도요. 더도 있어. 과거 회상 선어발음이 더도 있습니다.
많이 쓰이진 않지만 더 같은 경우도 과거회상 선호말 어미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니은,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붙으면 이 던 자체가 또 관형사형 어미로 바뀌어요. 관형사형 어미. 이건 나중에 또 알려드릴 거고. 자, 같은 경우는 국어에선 그런 표현은 없어. 대과거라는 표현은 없는데 단절된 과거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은 하지 않는 단절된 과거. 이거를 뭐라고 한다? 대과거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원래 그런 용어는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단절된 사건, 단절된 과거를 얘기한다. 놀았었어는 뭐예요? 지금은 놀지 않는다. 예전엔 놀았다. 이런 뜻이겠죠. 자, 관형사형 어미라는 의미도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관형사형 어미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자, 관형사형 어미는 뭐야? 먹은 것이라고 했을 때 너네 한글 맞춤법 할 때요. 먹은이라는 관형어가 것이라는 거 앞에 딱 오게 되면 거는 이제 의존명사라고 봐야 되겠지. 의존명사. 먹다 자체는 품사가 뭐니? 먹다의 품사가 뭐야? 먹다의 품사가 뭡니까? 먹다는 동사죠. 동사인데 것이라는 의존명사는 체언이잖아. 체언을 꾸며주는 말을 우리가 원래 뭐라고 하니? 관형사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먹은 먹다 같은 경우는 동사가 관형사로 바뀌지 않아. 그치? 관형사처럼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 은 같은 경우를요.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먹다는 동사인데 마치 관형사처럼 바꿔주기 때문에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하는 거야. 관형어로 바꿔주는 거잖아. 그치? 관형어로 바꿔주는 거 기능뿐만 아니라 이 관형사형 어미는 시제 역할도 한다라는 거죠. 과거 시제 역할도 하는 거야. 과거 시제. 자, 먹은은 뭐라고요? 동사인데 먹다는 동사인데 니은, 의에다 니은이 붙어가지고 과거 시제 역할도 하더라. 관형사형 어미 역할도 하고 과거 시제 역할도 한다. 자, 더는 아까 뭐라고 했어? 더라는 과거 시제란다. 회상, 과거 회상 선어말 어미에다가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붙어가지고 던 전체가 관형사형 어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관형사형 어미. 그래서 조용하던 민영이라고 했을 때 조용하던은 일반적으로 관형사처럼 바뀐 거죠. 관형어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시제 역할도 한다. 과거 시제. 그치? 자, 학생이던이라고 했을 때 학생이다에다가 이는 뭘까? 요 이는요 서술격 조사야. 서술격 조사 이가 붙고 던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가지고 요 전체를 관형어로 만들어줬다. 이 관형어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 던은 과거 시제 역할도 하더라라는 거야. 알겠니? 자, 먹은 것이라고 했을 때 앞에 관형어가 되겠죠. 먹은 것, 조용하던, 학생이던 할 때 은이 붙어가지고 관형어 역할뿐만 아니라 과거 시제 역할도 하더라라는 거지. 그치? 자, 맨 마지막 시간부서 어제, 옛날 거 같은 경우는요. 시간부사어입니다. 시간부사어.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입니다. 발화시를 기준점으로 했을 때 동시에 일어난 것을 현재 시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중요한 거. 동사인 서술어에는 선어 발음이 는, 니은. 예를 들어서 가는, 그지? 현재를 나타내는 거야. 간다라고 했을 때 니은이나 는이 붙어가지고 현재를 나타내 주는 거잖아. 근데 형용사 같은 경우는요. 이 니은이나 는이 붙지 않는다. 기본형에 붙는다. 예쁘다, 학생이다 같은 경우는 형용사하고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은 형태잖아. 이럴 때는 기본형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동사에다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어가지고요. 현재를 나타내잖아. 자, 먹는 것은 어때요? 앞에 먹다라는 동사가 는이 붙어가지고 관형어가 됐어요. 관형어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는이 시제 역할도 한다. 현재 시제 역할도 하게끔 한다는 얘기야. 조용한 민영이 학생인 사람 역시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요. 학생인 같은 경우는 분석해보면 뭐가 되냐면 학생은 체언이지. 이 같은 경우는 이다의 이야. 이다는 서술격 조사야. 서술격 조사 이가 붙어가지고 여기 학생에 붙었고 요 니은은 뭐야?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분석하면 체언 명사 플러스 관형격 조사 이 플러스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이 붙은 형태입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역할을 한다? 현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는요. 관형사처럼 바꿔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시제 역할도 한다. 시제. 알겠니? 자, 시간 부서 얘기됐겠고. 자, 요거까지 보고 다시 교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래 시제 같은 경우는 발화시를 기준점으로 했을 때 사건 시가 이후에 나중에 나타나는 시제를 미래 시제라고 얘기하죠. 이 get이 있어요. get.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민데 아까 얘기했던 at, 같은 경우가 과거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완료, 확정된 뭐 어떤 사실 이런 다른 기능도 있어요. 시제 역할뿐만 아니라 다른 역할도 한다라는 거 좀 이따 알려줄 겁니다. 자, get은 역시 미래 시제 역할만 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냐? 추측, 의지, 가능성이야. 추측, 의지, 가능성. 그 외에도 좀 더 있습니다. 자, 리을 것이 붙어가지고요. 관형사용의 리을에다가 것이라는 뭐예요? 의존 명사가 붙어가지고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자, 보시면 보다에다가 get이 붙으면은 미래 시제죠. 근데 보다에다가 리을 것이 붙으면 역시 또 미래 시제가 되는 거야. 이단은 서술격조사지. 하다 하겠다 미래 시제죠. 여기 하다에다가 리을 것이 붙어도 역시 미래 시제 역할도 하게 된다라는 거. 관형사용 어미 그는 내일 떠날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내일이라는 시간 부사어와 떠나다라는 떠나는 어간이죠. 어간의 끝에 리을이라는 관형사용 어미가 붙어가지고 뭐예요? 사람이라는 체언을 꾸며주기 때문에 관형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치? 관형어야. 관형어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미래 시제 역할도 하더라라는 거. 알겠니? 이거 전부 다 출력해 줄게요. 잠깐만요. 너네가 몇 명이더라? 지금 6명, 7명에다가 일단 7북을 복사를 하면 이따가 볼 수 있겠지?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어딜 보냐면 218쪽 9쪽 218쪽 보게. 218쪽. 이게 왜 자꾸 혀가 꼬이냐? 218쪽입니다. 보이시죠? 자,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입니다. 자, 어제 미국에서 옵니다. 어제면은 과거잖아. 시간 부사어 과거가 들어갔고 어제 옵니다는 뭐예요? 이거는 뭐 미래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왔습니다라고 과거가 되겠지. 오 왔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다음 달에 가는 갈 예정입니다. 관형사형에 리을이 붙어야지 니은은 뭐가 되는 거야? 가는 현재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한국어 열심히 배웁니다. 배우겠습니다라고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 자, 다음 장 페이지 219페이지 보시면요. 다음 문장을 주어진 상황에 맞게 바꿔 써보자고 해서 기준점에 말하는 시점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바로 하시라고 써야 되겠지? 네, 익숙하지 않은 사람 써주시고 기억하는 사람 안 써도 됩니다. 바로 하시를 기준점으로 사건 시가 앞서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과거 시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했다는 뭐의 줄임말이니? 하였다의 줄임말이겠지. 그치? 하였다의 줄임말이고 그 다음에 미래 시제는 바로 하시를 기준점으로 사건 시가 이후에 나중에 일어나는 것을 이제 미래 시제라고 얘기하는 건데 get이라는 선어만 어미가 쓰였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배웠죠. 할 것이다 해서 리을 것입니다. 리을 것이 역시 미래 시제 역할을 한다. 한다는 뭐가 들어간 거야? 하다에다가 니은이 들어간 거죠. 니은은 뭐야?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다 라는 거지. 그치? 이해하시죠? 네. 오케이, 좋아요. 예. 입이 무거운 친구들이야. 여기 이제 너네들이랑 A반을 반반 나눠놔야 돼. A반은 텐션이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기빨려. 너무 힘들어. 애들이 착하고 재밌는데 야 수업을 2시간 하고 너무 힘들어. 근데 너네들은 대답이 없어. 반반 섞어놔야 돼. 자, 그러면 금요일은 어떻니? 난리 나요. 너네도 또 이렇게 올라오니? 그렇습니까? 자,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어요. 시제, 동작상. 자, 시제는 화자가 말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시간을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현을 얘기한다. 시제 개념이죠. 이것도 별표를 해주시고요. 시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시간을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현이다.
자, 과거 시제는요. 이것도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죠.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발화시를 기준점으로 사건을 일어나는 시점이 말하는 시점보다 앞서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 풀 때 앞서다라는 표현이 미래냐 과거냐 헷갈릴 경우가 있어. 그래서 앞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러니까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시제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과 말하는 시점이 일치한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돼. 발화시 사건시의 개념은 알잖아. 말을 한 시점, 사건이 일어난 시점. 발화시 사건시 알죠? 자, 화살표로 생각하면 돼. 이렇게 되면 과거, 똑같으면 현재, 이렇게 되면 미래가 되는 거야. 그렇죠? 좀 어렵지 않죠? 자,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지 완결된 것인지를 표현하는 거야. 그쵸? 뭐 고있다 같은 경우는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 뭐 버리다나 뭐 이제 다른 표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완료의 의미가 나타나는 건데 보통 여기에서 헷갈려하는 건 고있다. 고있다는 동작이 진행되는 것도 나타나 줄 뿐더러 완료된 것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발을 신고 있다. 신발을 신고 있다. 옷을 입고 있다. 넥타이를 매고 있다. 말을 타고 있다. 어때요? 고 있다 같은 경우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 뭐냐면은 넥타이를 매고 있다 같은 경우는 이미 맨 상태일 수도 있지만 매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잖아. 옷을 입고 있다도 역시 옷을 입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지만은 입는 과정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이런 건 이제 동작상의 중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자,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동작이 진행되고 있으면 진행상, 완결된 것은 뭐 이렇게 완료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기가 될 거야. 자, 수필집을 읽다, 과거 시제로 표현한다면 읽었다, 엇을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엇이라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뿐만 아니라 은은 뭐예요? 은. 요게 니은, 의에다가 니은이 붙은 거죠. 이것은 관형사형 어미. 그죠? 관형어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일단은 동사잖아. 근데 관형사처럼 바꿔주는 거니까 관형어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시제 역할도 한다. 이거 과거 시제가 되겠지? 자, 먹다 과거 시제로 바꾼다면 먹었다 먹은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 시제로 바꾼다면 아기가 잠을 잔다 니은이 붙었어요. 그죠? 자는 는이 붙었어요. 어때요? 니은이나 는이 붙어가지고 현재 시제를 나타내더라 라는 거지? 어렵지 않죠? 친구를 만나다를 미래로 바꾼다면 나는 내일 친구를 만날 것이다. 여기서 뭐예요? 리을 것이죠. 리을 것. 그 다음에 만나겠다라고 했을 때 get은 미래 시제가 되는 거야. 만날 같은 경우 리을은 뭐예요? 관형사형 어미죠.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가지고 만나다 자체를 관형어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미래 시제 역할도 하더라. 알겠지? 어차피 정리한 느낌이죠. 자, 시제어 동작상을 말해보자 라고 했을 때 먹고 있다 같은 경우 뭐야? 고 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진행하고 있는 상황. 그죠? 고 있다는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상이죠. 그 다음에 먹어버렸다는 그 동작의 완료된 상황. 완료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동작의 중의성에서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할 겁니다. 자, 엇 같은 경우는 이따가 또 따로 정리할 테지만 교과서에 있는 것만 미리 얘기를 할게요. 선, 어말어미, 엇은 주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거지. 근데 과거 시제 역할뿐만 아니라 다른 역할도 한다. 닮았다, 닮았다. 참외가 잘 익었다. 완료나 완료 지속. 완료 지속이란 건 뭐냐면 이미 동작이 끝난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계속 그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고 미래에 실현될 것을 인식한다라는 것은 이제 장가는 다 갔다. 갔다 같은 경우 at이 들어가 있는 거죠. 가았다의 줄임말이 갔다야. 이 at 같은 경우는 미래에 실현될 것을 인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철수 오늘 집에 들어오면 혼났다라는 것은 미래에 실현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다라는 거. 이 get 같은 경우는 추측, 의지, 가능성 이게 좀 많이 활용이 되고요.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도 있어요. 네가 맡아주면 고맙겠어. 이건 get은 누가 보더라도 미래가 아니잖아. 근데 완곡하게 표현할 때도 get을 쓴다. 그치? 그 다음에 헤어리거나 따져보면 그렇게 된다. 별 사람 다 보겠네.
이런 거는 많이 쓰이진 않지만 하여튼 get에 다양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거는 일반적으로 선어머름이 at, at,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하 뒤에 쓰는 yot도 있고요. 이 형태니까 뭐 이것만 보통 나타내고 adot, odot 같은 경우는 단절된 과거. 그다음에 이거 관형사형 어미, 니은, 리을 이런 것도 같은 경우는 뭐다? 관형어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치? 시제 역할도 하더라라는 거. 현재 시제는 동사에는 주로 는, 니은, 형용사나 소속격조사는 선어말음이 없이 기본형으로 나타낸다고 했어.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가지고 물론 나타내주기도 한다. 문장에서 우리가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 어디를 보냐면 221쪽이에요. 다음 단어를 문장에 맞게 적절한 시제로 바꿔보자. 내리다. 자,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는 어제라고 시간부서가 부서 시간부서 이거 어제라는 거 잠깐 볼게요. 잠깐만요. 쌤이 한번 확인할 게 뭐냐면은 어제라는 표현 있잖아. 이게 얘기했듯이 어제라는 표현이 어떨 때는 명사로 쓰이지, 그렇죠? 그리고 어떨 때는 또 부사어로 쓰일 때도 있다는 얘기야. 명사, 부사, 그치? 그죠? 부사로 쓰일 때도 있고 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어제는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어제니까 내렸습니다. 이거는 분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 네. 내리다가 기본형이니까 어간이죠. 내리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과거 시제 선어머러미. 맑은 같은 경우는 니은 관형사형 어미죠. 붙어가지고 이거는 현재를 나타내는 거고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자, 요게 있어요. 오늘이라는 건 시간부사 이제 현재를 나타내는 거잖아. 근데 그 와중에서도 get이라는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잖아. 오늘은 지금 현재를 나타내 주기도 하지만 오늘 아침일 수도 있고 점심일 수도 있고 이후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때는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get이 되겠다라는 거. 내일은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get은 미래 시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배우긴 배웠죠. 여기까지. 원장님이랑도 배웠지? 여기까지 안 배웠어? 기억이 안 나요? 저번 주에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하였다잖아. 그치? 하였다. 과거죠. 그 다음에 걸어가야겠다. 이게 미래 시제긴 해. 근데 이거는 의지의 의미잖아. 그치?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의지의 의미가 될 수 있어. 스치운다는 거는 원래 이런 표현이 없죠. 스치다죠. 스치다죠. 스치다. 스치다에다가 스치우다라고 잘못된 표현이야. 우에다가 니은이 붙었어. 현재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현재 시제 니은이라는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시적인 표현이니까 그냥. 그러니까 과거, 미래, 현재를 나타내는 시제 역할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하였다, get, 스치우다에서 니은. 그치? 하였, 그 다음에 get, 니은.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피동과 이제 사동인데요. 자,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들이 사동도 배워야 되는 거야. 사동. 그치? 여기 보면은 능동의 개념이 있고요. 능동과 그다음에 반대 개념이 뭐겠니? 능동과 피동이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좀 졸리니? 그러니까 선생님도 니네도 마찬가지지만 나도 낯을 심하게 가려. 그래서 친해지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려요. 친해지면 재밌게 하는데 지금은 수업만 할 수밖에 없어. 시험 기간이니까. 자, 그다음에 주동하고요.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 사동이 되겠죠. 사동.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능동 같은 경우는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한다. 제 힘으로 한다. 그 다음에 주동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한다. 이렇게 돼요. 미세한 차이는 있는데 근데
구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 예시를 또 보여드릴 거예요. 어디서 보냐? 자, 어딨지?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것도 나중에 지금 볼 겁니다. 자, 중위성 상대 시제 이것도 못 보고. 자, 여기 볼게요. 자, 피동은 이렇게 기억해야 돼. 피동은 당하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세요. 피동은 당하다. 사동은 시키다. 주동이나 능동 같은 경우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 그걸 출제되는 건 정신 나간 짓이야. 그렇기 때문에 출제 안 됩니다. 주동하고 능동 구분하는 문제 안 나와. 주동능동은 주어가 어떤 동작을 제 힘으로 하냐 스스로 하느냐 의미가 거의 똑같아요. 뭔 얘기냐면 예시로 보여줄게. 자, 보세요. 돌고래가 정어리를 먹었다. 돌고래가 먹었다라고 동작을 제 힘으로 한 거란 말이야. 돌고래가 정어리를 먹었다. 똑같죠? 돌고래가 동작을 제 스스로 한 거란 말이야. 스스로. 그러니까 능동이나 주동이 똑같다라고 본다면 그러면은 피동이나 사동으로 바꿀 수 있냐?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능동을 피동으로 바꿀 때는 돌고래가 정어리를 먹었다. 초점 자체가 능동은 돌고래에 있는 거야. 근데 피동을 바꾼다면 정어리가 돌고래에게 먹혔다. 돌고래가 먹힘. 그치? 돌고래가 먹힘. 어떤 동작을 당하게 되는 거죠. 당하는 건 뭐라고 했어? 피동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돌고래가 정어리를 먹었다. 똑같은 문장인데 이걸 사동으로 바꾸게 된다면 새로운 주어가 나와요. 조련사가 어떤 누군가가 돌고래에게 정어리를 먹였다. 자, 조련사가 먹인 거예요. 동작을 하도록 한 겁니다. 시켰다라고도 생각하면 되겠지만 어떤 동작을 하게 만든 거야. 어떤 동작을 뭐라고? 하게 만든 거야. 이런 걸 사동이라고 하는 거야. 봐봐. 능동이나 주동의 문장이 똑같죠. 그지? 똑같을 때가 있어. 이렇게. 근데 능동을 피동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 사동으로도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3분 체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동작을 제 힘으로 스스로 하게끔 하는 것은 주동이나 능동이야. 주어가 어떤 동작을 당하는 건 피동. 시키는 거나 그치? 하게 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거는 서술어 찾으세요. 서술어 찾고 주어 찾고 주어가 서술어 호응되는 걸 찾은 다음에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스스로 하느냐 당하느냐 시키느냐 요 세 가지만 구분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동 같은 경우는요. 새로운 주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온다고 하잖아. 근데 피동에도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의미상으로 파악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의미상으로 파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확실한 거고. 목적어가 나오면 사동에 이렇게 기억하면요. 오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만약에 난이도 있게 나왔을 때 피동형의 목적어 있는 거 나올 수 있는 경우지. 그치? 그래서 선지에서 그런 경우라면 분명히 목적어가 있는데 이거 사동인가 피동인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외적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겠니? 자,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서요. 여기 보세요. 보이시죠?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하는 걸 능동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 이루어지거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당하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빠릅니다. 무조건 동작 자체가 당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당하다라고 먼저 기억을 해야 피동의 의미가 확 다가와요. 알겠지? 두 번째, 여기 보세요. 사냥꾼이 잡았다. 그래서 너네 높임법이나 피동사동이나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건 서술어 찾고 주어 찾고 주어가 서술어와 호응되는 상황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스스로 하느냐 당하냐 시키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알겠니? 자, 사냥꾼이 잡았죠. 주동 능동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 잡은 상황이니까 이거 주동이나 능동이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 근데 토끼가 잡혔잖아. 토끼가 뭐 어떤 동작 하게 한 게 아니잖아. 잡힘을 당한 거잖아. 피동이죠.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어떻게 뭘 해야 되겠어?
잡혔다를 분석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휘었다. 이게 기본적으로 기본형을 찾아야 돼요. 잡혔다의 기본형이 뭐야? 잡다잖아. 잡다를 혓이 붙었네. 혓은 뭐야? 히하고 엇이 붙었겠네. 아, 잡히었다의 줄임말이네. 그럼 엇은 과거니까 여기서 히가 피동의 의미를 덧붙여 주는 거구나라고 역추적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의문의 변동처럼 역추적을 해야 돼요. 무조건 이시리기가 들어가면 피동이다, 사동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안 돼. 이시리기가 들어갔을 때도 잘 봐봐. 보이다 똑같은 보이다인데 어떨 땐 피동이고 어떨 땐 사동이란 말이야. 알겠니? 예를 들어서 바다가 보이다는 피동이야. 근데 내가 아기를 친구에게 보이다 할 땐 사동이란 말이야. 똑같은 보이다인데 어떨 때는 피동, 어떨 땐 사동이기 때문에 이 피동전미사, 사동전미사만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알겠니? 자, 잡혔다, 잡히었다죠. 여기 보세요. 이거를요, 미련하게 주어가 부사어로 가고 목적어가 주어로 가고 잡았다 타동사가 이거 외우지 마세요. 바뀐 거는 주어집니다. 주어져요. 그럼 너네가 이제 주어, 서술어, 목적어 그 다음에 부사어 구분하는 거 쉽잖아. 그러면은 문장 보기를 보고 선지에서 구분해서 판단하면 되는 거야. 이거 외울 시간에 그거 구분하는 방법만 배우면 되는 거야. 자, 고양이가 잡았다야. 고양이가 잡았다. 쥐가 잡히었다야. 자, 일어난 사건은 어때요? 같죠? 그지? 같아요. 그런데 초점을 고양이에게 두느냐, 쥐에게 두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의미가 초점만 달라지는 거지 의미는 똑같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고양이가 잡았다. 쥐가 잡히었다. 어쨌든 고양이가 잡은 상황이잖아. 똑같은 상황이야. 근데 고양이가 잡았다는 고양이라는 어떤 대상이 동작을 제 힘 스스로 한 거잖아. 주동이나 능동이 되겠지. 근데 쥐가 잡히었다 같은 경우는 동작을 당하게 된 거잖아. 그래서 피동입니다. 잡히었다. 그치? 그죠? 주어가 부사어, 목적어가 주어. 바뀐 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니? 자, 이시리기가 있다. 근데 이거를요, 무지성으로 그냥 암기해서 분석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의미 파악을 하란 말이야. 이희리기.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지는 알아야 되겠지. 여러분들 교과서에는요, 뭐뭐 되다는 없어. 돼, 어지, 개되다. 이렇게 외워야 돼. 자, 봐봐. 여기 보세요. 이희리기는 피동전미사지. 피동의 의미를 가진 전미사야. 전미사가 뭐냐면 어근에 붙어갖고 새로운 의미를 덧붙여주는 게 전미사란 말이야. 그러면은 어간에 붙었다고 표현하면 안 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류예요. 어떤 문제집에 이렇게 되어 있길래 선생님이 그냥 갖고 와서 설명을 하려고요. 어간 붙여놓은 거야. 어근하고 세트 메뉴는 접사예요. 어간하고 세트 메뉴는 어미잖아. 그치? 접미사라고 했으니까 어근이 붙는 거야. 어근. 예를 들어서 밝다, 밝히다. 어때요? 어디에다 희가 붙은 거야? 어간이야, 어근이야? 어간이 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밝히다는 어때요? 밝히다 같은 경우는 밝히자 자체가 어간이 될 수도 있잖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어근에다가 접사가 붙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설명될 수 있어요. 동사의 어간에다가 동사의 어근에다가 붙었다라는 식으로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보통 용언의 어간 또는 용언의 이런 데가 붙었다 이렇게 설명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의미 파악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선지를 구성할 때는 되게 어렵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거야. 자, 보세요. 지연이를 본다. 어떤 대상에 내가 보는 거면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보는 거잖아. 주동 능동을 구분할 필요가 없지. 그치? 지연이가 보인다라는 건 뭐야? 나에게 보이는 건 좀 의미상 당한다의 의미는 없지만 일단 사동은 아니잖아. 이 때문에 피동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보인다에서 보 플러스 이 플러스 니은 다가 되는 거지. 니은은 뭐가 되는 거야? 현재 의미를 나타내죠. 그치? 현재 의미. 아무 말도 듣지 않는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다. 듣다, 들리다. 듣다, 들리다. 그치? 듣다, 들리다는 의미가 같아 달라. 다르죠? 나에게 들리는 거니까 이건 어떤 피동의 의미가 있는 거야. 자, 이희리기 이게 되죠? 보이다, 잡히다, 밟히다, 쫓기다, 물리다, 먹히다. 전부 다 기본형을 생각하세요. 보다, 잡다, 밟다,
쫓다, 물다, 먹다가 되는 거야. 여기다가 이, 히, 기, 리, 히가 붙어가지고 피동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거지. 이거는 뭐야? 접사가 붙었고 피동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단어가 형성된 거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형 피동이라고 해요. 이거. 피동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피동, 단형 피동, 짧은 피동이라고 하는 거야. 만약에 여기다가 어지다가 붙는다. 어지다는요. 이게 보세요. 어지다가 어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어미가 아니라 저기 접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어지다 같은 경우는요. 어는 앞에 본용은 뒤에 붙는 연결어미야. 그리고 지다에서 지는요. 보조용언의 어간이야. 어? 다 같은 경우는 종결어미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형피동이에요. 장형피동. 그러니까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묶여져 있는 상태란 말이야. 본용언이 아니라 본용언의 연결어미하고 보조용언이 묶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장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줘가지고 장형피동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장형피동. 그러니까 짧은 피동이냐 긴 피동이냐 이렇게 보는 거야. 되다는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용, 가결, 통과라는 단어가 있잖아. 단어가 따로 있지. 되다가 붙어가지고 완전히 품사가 바뀌어지는 거지. 그치? 품사가.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건 접사예요. 접사. 전미사. 피동 전미사가 되는 거야. 뭐뭐 개 되다가 뭐야? 장형 피동이지. 이거는 단형 피동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요. 이게 없어. 보세요. 몇 페이지 보냐면 222쪽의 왼쪽 하단 보세요. 피동전미사 이, 히, 리, 기 플러스 어지다, 개되다가 있지. 그치? 근데 뭐뭐 되다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근데요. 또 웃긴 게 어딜 보냐면 224쪽 봐봐. 224쪽. 왼쪽 하단의 지도 방안에 보면은 두 번째 단락에 2015 개정교육과정의 문법은 뭐뭐 되다, 어지다 등의 결합으로 피동 표현을 만들어 준다고 보고 있다. 근데 이 교과서에 빠져 있어. 지네가 써놓고. 그러니까 뭐뭐 되다라는 피동전미사도 원래는 아까 얘기했던 거기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심지어는 224쪽에 맨 마지막 문장 있죠. 포함되다. 포함됐습니다. 이것도 피동인 거야, 원래는. 근데 밑줄이 안 쳐져 있잖아. 그치? 근데 이거 학교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면은 확실히 문제로 나오는 거고 설명 안 하셨으면 뭐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알겠니?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서 여기 칠판 보세요. 자, 하여튼 명사에다가 되다라는 전미사가 붙어도 피동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만 해. 이거는 선생님이 안 알려주셨다면 그냥 영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되다 아까 얘기했죠? 어지다는 아까 얘기했잖아. 장형, 통사적 방법에 의한 피동이에요. 그래서 밝히어졌다. 자, 요거 아주 키포인트예요. 밝히다라는 표현이 있고 어지다라는 표현이 있어. 자, 봐봐. 밝히다에서 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어지다, 어지었다가 합쳐진 거란 말이야. 이 희는 피동의 의미일까, 사동의 의미일까? 그가 밝히다. 그가 밝히다. 이건 피동의 의미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중 피동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밝히 어지다 하기 때문에 희는 피동의 의미 아니야? 그래서 이중 피동 이렇게 체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피동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니? 기가. 그래서 사동의 의미야. 모든 진실이 드러나다 해서 개되다가 붙어가지고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건 장형 피동이다. 개되다. 아까 여기 하이픈 들어갔었죠? 하이픈이 들어가면 접사야. 앞에 명사 뒤에 탁 붙는단 말이야. 개되다는 떨어져 있는 거야. 장형 피동이야.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48분이네. 2분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어딜 보냐면 밝아지다, 예뻐지다, 만들어지다, 높아지다라고 있죠. 아지다, 어지다야. 자, 예뻐지다가 이거 잘 안 보이잖아. 예쁘다가 기본 형태겠죠. 어가 붙어서 의가 탈락되고요. 어지다가 붙은 형태야. 알겠니? 그래서 이것도 피동의 의미가 있는 거야. 만들 어지다. 높 아지다야. 아지다. 어지다 아지다는 양성이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우습게 되다, 개되다가 붙어갖고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요 형태가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요 형태가 익숙해지면 주어 찾고 서술어 찾고 그 다음에 주동, 능동 구분하는 건 할 필요가 없잖아. 당하냐 아니면 시키냐. 당하는 거의 의미가 애매하다. 그러면 시키는 게 아니라면 피동인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알겠니? 1분 남았어. 자, 피동실현 창문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다. 전미사 이가 쓰여가지고 피동이 된 거야. 가결되다. 아까 얘기했죠. 교과서에는 안 나왔지만 가결이라는 단어에다가 되다가 붙어가지고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야. 써진다는 잘 안 보이잖아. 이거의 기본형이 뭐야? 쓰다자. 쓰다. 쓰다에다가 어지다가 붙어갖고 의가 탈락된 경우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피동의 의미가 된다. 모든 것이 곧 드러나게 되다. 개되다가 있죠. 개되다. 이것도 피동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지다 같은 경우는요. 보조적 연결어미 본용어과 보조용어를 연결하는 어미를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본용어과 보조용어를 연결하는 것을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하는 거야. 이 보조용어의 어간지다 이런 것들은요. 지다 묶어서 쓴다라는 거야. 알겠지? 원래는 이 지는 이걸 없애야 되겠지? 그치? 이건 어간이니까. 그치? 50분이네요. 잠깐 쉴게요. 수동, 주동 같은 경우는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능동에 상대되는 개념이 피동입니다. 주동에 상대되는 개념이 사동이고 이제 피동 표현만 나왔지만 이 피동 표현을 찾기 위해서는 능동, 주동 즉 어떤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스스로 하느냐 아니면 당하느냐 시키느냐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주에게 밟혔어. 여기 나는 그래서 사자죠. 사자가 주에게 밟혔어. 내가 사자를 밟았어. 지금 상황은 어때? 똑같죠. 똑같은 상황인데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 동일한 행위야. 동일한 상황인데 초점을 누구한테 두느냐에 따라서 그치? 집중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다음 문장에서 주어를 찾고 주어가 행위를 하고 있는지 당하고 있는지 파악해보자. 순서는 뭐라고 했어요? 서술어 찾고 주어 찾고 주어의 호응도를 살펴보는 거죠. 모기가 물었다. 어떤 동작을 제 힘으로 스스로 하는 거지. 그치? 능동이나 주동인 거고 이건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모기에게 물렸다라고 한다면 내가 물림을 당한 거란 말이야.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요? 기본형이 물다에다가 물리다가 되는 거죠. 물리 플러스 얻다 이렇게 되겠죠? 물다에다 이렇게 플러스 되겠고, 그치? 물리 얻다. 이게 왜 이래? 자, 하여튼 내가 모기에게 물렸다라는 건 피동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동을 만들어주는 것은 여기서 뭐가 된다? 리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제 힘으로 함을 표현하는 것을 능동, 그치? 주어가 다른 주체에게 동작이나 행위를 당함을 표현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기가 물었다라는 건 동작을 제 힘으로 또는 스스로 한 거기 때문에 능동이나 주동이라고 보는 거고 이것을 피동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모기가라는 주어는 부사어로 나를이라는 목적어는 주어로 물었다 같은 경우는 물리었다라고 바뀔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리 같은 경우는 의미를 덧붙여 주기 때문에 전미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동의 의미를 덧붙여 주기 때문에 피동 전미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 파생적 피동 전미사가 붙은 것을 파생적 피동이라고 하는데 이, 히, 리, 기 외에 뭐가 있다고 해서 뭐뭐 되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 뒤에 되다가 붙어갖고 새로운 품사를 형성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통사적 피동이라는 건 문장과 관련이 있는 거죠. 문장 구조와 관련이 있는 건데 어지다, 개되다가 있습니다. 이 개되다와 되다는 달라요. 그치? 이 개되다 같은 경우는 통사적 피동이고 뭐뭐 되다 같은 경우는 파생적 피동이라는 거. 근데 이게 언급이 됐기 때문에 아마 학습지에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해놓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놓으셨나요? 안 했어? 기억이 안 나요? 자, 학습지 갖고 오세요. 있어? 아니 나중에 조금 있다가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 문장을 피동 표현으로 바꿔보자. 일단 교과서부터 나가고요. 좀 깊이 있게 가겠습니다. 자, 먼저 찾는 거는 안았다, 서술어. 누가 안았어? 민지가 아는 거니까 주어가 동작을 스스로 제 힘으로 했다고 보면 되겠지? 고양이를 안았다. 자, 고양이가 안겼다 같은 경우 분석해보면 안 플러스 기 플러스 엇 플러스 다가 되겠다. 안다와 안기다는 의미가 당연히 다르겠죠. 안다. 내가 아는 거잖아. 안기다는 안김을 당하는 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는 피동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피동 정미사 기가 되겠고요. 고양이가 안기다라는 것은 피동의 의미가 있는 문장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술래가 나를 쫓았다. 술래가 쫓았다. 술래가 동작을 제 힘으로 스스로 한 거기 때문에 주동 또는 능동이 되겠고 내가 술래에게 쫓겼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쫓다에서 왔겠죠. 쫓 플러스 기 플러스 엇 다가 되겠다. 내가 쫓김을 당한 거잖아. 그래서 이 당한 거의 의미를 주는 것은 이 피동전미사 기가 되겠다라는 거죠. 사냥꾼이 잡았다. 아, 동작을 제 힘으로 했기 때문에 능동이라고 봐야 되겠지? 거기에서 문장을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 토끼가 잡은 게 아니라 토끼가 잡힘을 당한 거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잡. 그 다음에 히, 엇, 다 이렇게 되겠어. 그래서 이 히는 피동의 의미를 덧붙이는 피동 전미사가 될 겁니다. 자, 나는 시원한 바다를 보았다. 내가 본 거죠. 그렇죠? 내가 본 거야. 문장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피동, 사동 구분할 때는 또는 능동, 주동, 피동, 사동 이런 거 구분할 때는 주어가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했는지를 보면 되는 거야. 나는 보았다. 내가 스스로 제 힘으로 본 거죠. 그렇죠? 시원한 바다가 보였다잖아. 바다가 보였다. 이건 피동의 의미가 있는 거죠. 보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이었다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보이다 같은 경우는 피동의 의미일 수도 있고 사동의 의미일 수도 있다고 했죠. 그치?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를 구분을 하면서 아 이게 피동의 의미인지 사동의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 지어야 된다라는 거야. 학자들이 풀었다. 학자들이 제 힘으로 동작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능동이 되겠구나 라고 보면 되겠고 그 문제가 풀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풀어졌다 또는 풀렸다. 풀렸다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풀리었다. 풀어졌다는 풀어지었다가 되겠지. 그치? 요거는 써줄게요. 다가 되겠죠. 이 같은 경우는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고 어지다 같은 경우는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장형피동, 단형피동. 장형피동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아까 설명했다시피 뭐뭐 개 되다나 뭐뭐 어지다 아지다 같은 경우는 장형피동이에요. 이희릭이 뭐뭐 되다 같은 경우는 단형피동인 거고 자 우리가 유나를 대표 선수로 뽑았다.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건 서술어야. 서술성이 있는 거 먼저 찾아야겠지. 뽑았다. 누가 뽑았어? 우리가 뽑은 거잖아. 우리가 뽑았다. 아, 동작을 제 힘으로 하니까 능동이 되겠네. 자, 뽑혔다. 누가 뽑혔어? 유나가 뽑혔다. 유나가 뽑은 게 아니라 뽑힘을 당한 거니까 이거는 피동의 의미가 되겠죠. 어떻게 돼요? 히, 다가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히는 피동 전미사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가는 능동 표현으로 주어의 의지가 강조돼요. 주어의 의지. 우리가의 의지가 강조되는 거죠. 우리의 의지가 강조되는 거야.
나의 피동은 행위를 당하는 것으로 결과가 강조된다. 뽑힌 행위 자체가, 결과 자체가 강조되는 거야. 우리가 뽑은 거고 이거는 뽑힌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의미가 강조된다라는 거. 자, 이게 피동 표현에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의 피동전미사 이히리기 플러스 아어지다 개되다. 여기 플러스 뭐가 더 있을 수 있다? 이거는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되다를 추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는 피동전미사예요. 피동전미사. 전미사입니다. 알겠죠?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피동전미사. 자, 됐죠? 이거는 뭐냐면 이건 이중피동에 대한 얘기야. 이중피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중피동. 저기 혜린이 살아있으면은 이응 하나 쳐보세요. 응 하면 쳐봐. 응. 자, 죽었나요? 자, 열려져 있는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온다. 바람이 들어온다. 자, 열려져 있다잖아. 그치? 열려져 있는 창문이니까 요거를 꾸며주는 형태니까 뭐 이제 나중에 절 표현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요거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어?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열다가 기본형이죠. 열다가 기본형이잖아. 그쵸? 여기에다가 뭐가 추가가 됐어? 열리, 지. 그치? 어가 된 겁니다. 어지요. 그쵸? 열다와 열리다는 뭔 차이가 있어? 내가 문을 열다. 내가 제의무를 거죠. 문이 열리다는 동작을 당하는 거니까. 열리다 자체도 피동의 의미야. 어지다 같은 경우 아까 뭐라고 했어? 피동의 의미가 있는 장형 피동이잖아. 그치? 근데 이 두 가지 피동의 의미가 두 가지가 겹쳐 나오는 거는 어떤 문법 학자는 강조의 의미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 문법에서는 이거를 고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류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할 때 오류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학교 문법에서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지? 다른 문법서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열린 창문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열려 있는 창문으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치? 있는을 살린다면 열려 있는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거는 분석하면 어떻게 되겠어? 리 어가 되겠죠. 이거죠. 그죠? 열다에다가 리가 붙어갖고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고 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미죠. 어미. 자, 그의 말이 사실로 믿겨지지는 뭐야? 기본형이. 헷갈리면은 기본형을 먼저 찾으세요. 믿다가 되겠지. 믿다. 믿다. 그 다음에 뭐가 붙었겠어? 믿기다. 믿다? 내가 믿다? 믿기다 같은 경우 피동의 의미라는 거지. 여기에다가 어지지가 더 플러스가 된 거지. 그치? 어지다. 어지. 어지다. 그치?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된다? 이중 피동이다. 믿기지 또는 믿어지지 이렇게 발음을 해야겠죠. 표현을 해야겠지. 그치? 써야 되겠지? 믿겨지지. 자, 3번 같은 경우는요. 이거 써주세요. 뭐라고 쓰냐면 이거는요. 문법적 오류는 없어요. 문법적 오류는 없는데 이거 써주세요.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우리말에서는 행동의 주체 여기서는 김감독이죠. 김감독 행동의 주체 김감독 주체가 주어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치?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행동의 주체는 여기서 영화 만든 거는 김 감독이잖아. 김 감독이 만든 거지 영화가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하면 좀 어색하잖아. 그치?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행동의 주체가 주어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영화가 만들어졌다. 굳이 피동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자, 자,
다음 방송 보도 내용에서 아직도 채팅을 안 치는 거 보니까 혜린이가 지금 주무시는 것 같아요. 자, 혜린아. 자, 차량이 뒤집혀 도로가 막혔습니다. 라고 할 때 차량이 뒤집을 수는 없죠. 차량이 뒤집히는 거죠. 뒤집히어니까 여기 피동전미사가 쓰였지. 또 하나 도로가 막는 게 아니지. 막힘을 당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막히었습니다. 둘 다 피동전미사 히가 쓰여가지고 피동을 나타냈다라는 거야. 자, 이런 피동 표현은 이런 거죠. 행위의 주체를 모르거나, 그치? 밝히지 않고자 할 때 또는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때 객관적인 느낌을 주고자, 객관적인 느낌을 줘. 주로 이제 기사문 작성할 때 피동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야. 내가 기자야. 기자의 입장에서 쓰게 되면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누군가가 한 것처럼 표현한다는 얘기지. 자, 가스 누출로 화재가 발생하여 전기와 수도가 끊겼습니다. 끊겼습니다. 뭐예요? 끊기였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끊겼다. 끊김을 당했다. 이 뜻이겠지? 그래서 여기 기가 피동점에서 기가 쓰여가지고 피동의 의미를 나타냈고요. 곧이어 요란한 폭발음이 들립니다. 들리다. 들리다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들리다. 듣다. 들리다가 되는 거죠. 폭발음이 들려주는 게 아니잖아. 들리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피동이죠. 아직 대피가 끝나지 않은 상황, 본진에 의해 여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강진으로 도심 곳곳이 처참하게 파괴되다도 이것도 피동의 의미가 있네. 그치? 파괴되다. 모습인데요.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땡땡씨는 지진 상황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실전 종합 방제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시민 대피와 도로 통제 등 기존에 시행하던 민방위 훈련을 넘어서 21만 평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이용해 실제로 건물을 무너뜨리고 불을 질러 실제 상황 속에서의 현장 대응을 평가하고 지휘부가 관계기관과 연계해 방제 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현장 대응단과 시민들에게 전파하는 과정도 포함되다. 과정이 포함되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피동 표현이죠. 포함되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여기에는 언급을 안 하시면 굳이 기억할 필요 없겠지만 이거 외에도 여기 뒤집혀 막혔습니다. 끊겼습니다. 외에도 들리다. 그죠? 들리다. 그지? 또 하나 뭐가 있어? 파괴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피동이죠. 그치? 아까 포함되다. 뭐뭐 되다. 명사에다가 피동 전미사 되다가 쓰여가지고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니까. 근데 요거는 굳이 언급을 안 하시면 기억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인용 표현이에요. 인용 표현. 그래서 요거는요. 여기 맨 밑에 있죠?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는 느낌을 주어 객관성을 높인다. 이건 기사문이잖아. 기사문에 피동형 표현이 많이 쓰입니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진과 같은 행위의 주체가 의도성이 약하거나 지진이 일부러 의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동 표현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 그치? 자, 인용 표현 볼게요. 세병 클리어? 자, 민주야, 어제 정아 만났어? 응, 나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아니, 싶다고? 뭐지? 헷갈려 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말을 가지고 와서 남한테 전달할 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인용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에 연결되는 조사를 써보자. 그치? 야. 내일 비가 오겠어라는 거 직접 인용이죠. 내일 비가 오겠다고 할 땐 간접 인용이에요. 직접 인용을 쓸 때는 라고, 간접 인용을 쓸 때는 고가 되겠고, 직접 인용을 쓸 때는 큰 따옴표, 간접 인용을 쓸 때는 따옴표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 자, 하여튼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끌어다 쓸 때 우리 이걸 뭐라고 한다? 인용이라고 한다. 인용.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원래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적으려면은 이런 직접 인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용만 끌어다 쓰는 거를 간접 인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럴 때는 대명사가 바뀌기도 하고요. 종결 의미가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선유가 친구에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말했다.
라고 했을 때 큰 따옴표와 라고가 들어갔지? 그 다음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라고 했을 땐 고라는 간접 인용 조사가 쓰였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인용격 조사가 있냐 없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걸 인용격 조사라는 게 어딨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부사격 조사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요. 갈릴레이는 지구는 돈다고 중얼거렸다. 아, 그죠? 지구는 돈다. 이거를 직접 인용으로 바꾸는 거지. 지구는 돈다. 여기다 큰 따옴표 2개. 그지? 따옴표. 그다음에 뭐예요? 라고라고 써야 되겠지. 자, 근데 요게 조금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정의는 우리 오빠가 드디어 귀국했어라고 말했다. 우리 오빠니까 정의의 말을 그대로 끌고 들어온 거지. 그럴 때 우리라고 쓰지만 정의는 간접 인용할 때는 우리가 아니라 자기 오빠가 드디어 귀국했다고 말했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적절하다라는 거지. 어디를 보냐면 맨 밑에 봐봐. 요걸 먼저 볼게요. 자료 같이 볼 때. 자, 간접 인용 표현에서 간접 인용 표현은 간접 인용절 다음에 고를 사용하는 게 맞죠? 근데 서술격 조사 이다로 끝난 간접 인용에서는요. 이다고가 아니라 이라고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라고. 그래서 이게 라고가 여기서는 직접 인용만 쓰이잖아. 이거 간접 인용에서 라고가 쓰인 거냐?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다 대신에 이라라고 쓰는 거지 라고가 아닙니다. 이다 대신에 이라가 쓰인 거야. 알겠어? 여기서는 고가 그대로 온 거고 이다 대신에 이라가 온 겁니다. 알겠죠? 헷갈려하지 마시라는 거. 또 하나는 위에 거 보세요. 직접 인용 표현인데 직접 인용 표현은 해당 인용절의 따옴표를 사용하고 라고를 사용한다라고 했어. 근데 동사 하다를 인용 조사 없이 발화를 직접 인용하는 문장 뒤에 사용하기도 한다. 요거예요. 뭐냐면 하는 소리에, 그치? 하는 소리에 요거 얘기하는 거야. 라고가 쓰이지 않고 인용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 라고가 쓰이지 않고 그래서는 그냥 하느니 인용 조사 없이 직접 인용하는 문장 뒤에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응. 자, 우리 조교가 며칠 전에 황당한 일을 당했다고 한다. 간접 인용이죠. 길을 가는데 청년 하나가 좌판을 놓고 손목시계를 팔고 있었다. 예쁜 시계 하나에 오늘만 2,000원요. 오늘만 2,000원 하는 소리에 라고 하는 소리가 라고가 빠지고 하는 소리에 동생 것까지 시계 2개를 골랐다. 이거는 직접 인용이죠. 라고가 안 들어갔어도 시계를 받아들고 4,000원을 주자 청년은 눈을 크게 뜨고 24,000원인데 왜 4,000원만 주느냐고 했다.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의문형을 나타낼 때는 냐나 느냐가 쓰이기도 해요. 이건 간접 인용이죠. 의문이니까 왜 4,000원만 줘요? 의문형이지. 의문형을 나타낼 때는 느냐라고 바꿔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냐나 느냐. 이따가 여기 PPT로 보여줄게요. 2,000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역시 똑같죠. 조교의 말에 청년은 당치 않은 소리 말라며 오늘 12,000원이요 라고 했다는 것이다. 직접 인용이죠. 간접 인용, 직접 인용에서 그래서 볼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라고 대신에 조사가 빠지고 하는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듯이 의문형을 나타낼 때에는 느냐 또는 냐라는 어미가 쓰이기도 한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기까지 빨리 봅시다. 그리고 좀 어려운 거 봐야 되겠지?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높임 표현 아까 얘기했죠. 주체, 객체, 상대 높임이야. 주체, 객체, 상대. 우리가 어떤 문장 안에서의 높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말하는 상황 속에서 높임법인 거야. 아버지께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 있죠. 문장 안에서의 높임법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말하는 상황 속에서 높임이야. 그치? 말하는 대상을 높이는 거야. 말하는 대상은
주체의 대상일 수도 있겠고, 그치? 부사어나 주체의 대상이란다. 주어의 대상일 수도 있겠고, 부사어나 목적어의 대상일 수도 있잖아. 그리고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도 높임법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그치? 그걸 뭐라고 해? 상대 높임. 자, 그 물건은 품절이십니다. 뭔가 어색하죠. 왜? 품절이십니다의 주어는 물건이 되는 거죠. 물건이 품절이시면 안 되겠지. 그렇죠? 품절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 시 같은 경우가 주체를 높이는 건데 여기서 물건 자체를 높여버리기 때문에 오류다. 어? 이거 얼마예요? 라고 했을 때 요거죠? 품절이십니다. 자, 한마디 변명도 잊혀져야 이거 보여야 되겠죠? 있다, 있다, 잊히다. 어때요? 잊히다 같은 경우는 잊히다 같은 경우는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거기다 어지다가 추가가 된 거란 말이야. 잊히, 어지다. 이중 피동이 되는 거죠. 이중 피동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제 학교 문법에서 오류라고 보는 거야. 잊혀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자, 커피 나오셨습니다. 커피가 나오시면 안 되겠지. 커피 자체를 높이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커피 나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왜 씁니다는 왜 들어갈까? 손님을 높여야 되잖아. 상대 높임법으로 보면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해요. 뭐 중에서 어떤 게 들어가니? 어떤 거야? 하십시오, 하십시오. 그치? 듣는 이를 높인 거죠. 왜냐하면 커피를 파는 사람이 손님을 높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듣는 이를 높이기 때문에 씁니다가 들어간 거야. 근데 여기서 시 같은 경우는 커피 자체를 높이기 때문에 이거 오류라는 거지. 그치? 자, 사이즈가 크십니다. 크시다. 사이즈가 크시면 안 되겠죠.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야? 큽니다 라고 바꿔야 됩니다. 자, 뭔 얘기냐면 크다가 기본형이야. 그지? 그 다에다가 플러스 시 플러스 비읍 니다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합쳐진 형태야. 그지? 여기에서 시는 들어가면 돼, 안 돼? 시가 들어가면 주체를 높이게 되는 거잖아. 사이즈를 높여버리게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시를 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비읍이 앞에 붙겠죠. 큽니다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어머니께서 요즘 고민이 계신 것 같아. 고민이 계시면 안 되겠죠. 고민이 어떻게 해야 돼? 있으십니다. 있으십니다는 간접 높이면 씁니다. 있으시다는 뭐라고? 간접 높이면 쓰는 거야. 계시다는 주체 높임을 직접 높이는 거, 주체의 대상을 직접 높이는 거, 아니, 주체의 대상, 주어의 대상을 직접 높이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어머니께서 어머니란 대상을 깨서와 여기서는 따로 없죠. 그치? 근데 여기서 계신 같은 경우는 어머니께서 계신 게 아니라 고민이 계시다고 표현했잖아. 고민 자체를 특수한 어휘를 통해서 직접 높였기 때문에 계신이 아니라 고민이 있으신 이렇게 바꿔야 돼. 이 니은 시제도 좀 살려야 되겠죠. 있으신 것 같아. 그치?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할머니께서 자고 가셨다. 할머니라는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깨서라는 주격조사 가셨다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어? 가, 시, 그 다음에 다가 붙겠죠.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깨서와 시를 썼고요. 자고 대신에 뭐라고 바꿔야 돼? 주무시고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죠? 주무시고. 그럼 여기서 문제. 주무시고에서 시를 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분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된다. 주무다라는 표현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주무시다가 하나의 어휘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주무다. 없죠? 계시다에서 시를 뺄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옛날은 아마 계다라는 표현이 있었을 수 있어. 하지만 시가 붙어가지고 하나의 어휘처럼 쓰이기 때문에 분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계시다 자체가 하나의 어휘입니다. 주무다, 주무시다, 계시다. 알겠지? 있으시다는 직접 간접. 방금 얘기한 거야. 있으시다는 직접 간접. 간접 높임일다만 쓴다라는 거야. 알겠죠? 지금 영혼이 지금 승천한 것 같은데 여러분. 영혼이 지금 승천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잘못 쓰여진 말, 잘못 쓰인 말, 잘 보세요. 쓰다라는 거 대신에 쓰에다가 이가 붙고요. 쓰다, 쓰이다. 쓰다는 제 힘으로 한 거잖아. 쓰이다는 쓰임을 당하는 거죠. 피동의 의미가 있어. 여기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 어지가 붙은 거지. 플러스 니은이 붙은 겁니다.
쓰이어지다. 그치? 이중피동인 거예요. 그러면 쓰인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지. 담다 담기다. 그쵸? 담다 담기다도 똑같죠. 담다 자기 스스로 한 거기 때문에 제 힘으로 한 거기 때문에 능동이야. 담기다 피동이 되는 거지. 담기다에다가 어지다가 플러스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중피동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기록되어지고 보존되어야 된다. 되다. 아까는 근데 이거 되다가 없었잖아. 그치? 그죠? 없었어. 근데 불필요한 이중피동이라고 또 여긴 나타났네요. 여긴 기록, 자, 보세요. 기록 플러스 돼 플러스 어지 플러스 고가 붙은 형태야. 그치? 기록 되는 전미사죠. 어지 장형피동에 들어가는 거지. 그치? 다 아니, 고는 연결어미. 그러니까 이중피동입니다. 되어지. 그 다음에 보존돼야. 돼도 똑같죠. 보존 플러스 돼 플러스 어야라는 어미가 붙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보존에다가 돼가 붙었기 때문에 피동형의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럼 피동 계속해서 피동 불필요한 피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록하고 보존해야라는 식으로 바꾸는 게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되고 되어야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는 왜 될까? 방금 얘기했죠? 이거는 왜 돼야 할까? 요거에다가 어야가 하나의 어미니까, 그지? 어가 앞에 붙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앞에 붙으면 쇠야가 되겠지, 그지? 그죠? 또는 쇠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으로 바꿔보고 높임 표현과 시간 표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나는 어제야, 어제 선생님께 저는 내일 어디로 가야 해요? 라고 여쭈었다. 그치? 나는 어제 선생님이랑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이라고 표현했을 거야. 근데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제 얘기한 거니까 내일은 뭘로 바뀌었어? 오늘 얘기하는 거니까. 오늘 어디로 가야. 아까 해요는 의문형이죠. 의문형일 때는 뭐가 붙는다고 했어? 느냐가 붙는 거야. 또는 야가 붙는 거야. 뭐 형용사냐 동사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고 하느냐 고 여쭈었다. 간접 인용이 되겠다는 거야. 그치? 헷갈리는 거는 대명사가 바뀌는 거고 내일이라는 시간 부사어가 오늘이라는 시간 부사어로 바뀌는 거고 해요라는 의문형 어미가 느냐로 바뀌는 겁니다. 알겠지? 자, 이제 몇 시니? 35분이요. 이제 정체적으로 쭉 한번 훑어볼게요. 너네가 수업 집중도가 나쁘지 않아서요. 그 쭉쭉 나가서 진도가 이제 많이 나갔어요. 자, 보세요. 자, 요거 보면서 눈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헷갈리면은 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 시제 계속 이렇게 했어? 나는 친구를 만났다 같은 경우는 기본형이 만나다잖아. 만나았다야. at은 과거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되죠? 어제 그 아이가 울더라 라고 했을 때 어제 같은 경우는 시간 무사어야. 자, 요거는 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자료야. 더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을 그대로 옮겨 전달하는 거니까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더라 같은 경우는 1인칭이면 쓸 수가 없다. 내가 떠들더라 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내가 떠들더라 1인칭에는 쓸 수가 없다라는 거. 자, 시제편 그는 영화를 보았다. at이 들어가서 과거를 나타내는 거죠. 먹더라 라는 것도 더는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고 요 더에다가 니은이 붙어서 던이 되면요. 그냥 관형사형 어미가 되는 거예요. 더는 관형사형 어미야. 내가 먹던 빵은 뭐예요? 더는 먹다라는 동사를 마치 관형사처럼 바꿔주잖아.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고 단순히 관형사처럼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시제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 그치? 더는 여기서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지금 내일처럼 시간 부사어로 표현할 수 있어. 어제 그는 영화를 보았다. 세트 메뉴로 어제하고 at이 쓰인 거죠.
오늘하고 니은 현재 시제가 쓰인 거죠. 내일하고 get 미래 시제가 쓰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어제 오늘이 사용됐다고 해서 무조건 과거 현재로 판단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나는 친구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는 오늘 지금 오후 시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오늘이더라도 아침에 만났을 수도 있잖아. 그건 과거잖아. 오늘이라는 시간 부서가 쓰였다고 해서 무조건 현재가 아니라 오늘 안에서도 과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이럴 때는 과거로 보아야 된다. 만났다. 만나았다죠. 자, 시제 표현 여기서 떨어진, 예쁘던 이걸 봐야 되겠지. 떨어지다에다가 니은이 붙어가지고 꽃이라는 체언을 꾸며줬기 때문에 요 전체는 관용어가 되는 거예요. 관용어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요 니은이 여기서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치? 동사 어간의 관형사용 어미 이렇게 붙이면 헷갈리죠? 자, 떨어지다라는 따로 뭐 이제 뭐 동작성을 가진 거니까 동사가 니은이 붙어가지고 문장 안에서 관형사처럼 바뀌었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관형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니은은 관형어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시제 역할도 한다. 어떤 시제? 과거 시제. 그치? 자, 매우 예쁘던 영희라고 했을 때 던이 붙어가지고 영희를 꾸며주니까 예쁘던은 관형어가 되는 거예요. 그치? 관형사처럼 바뀐 거죠. 이 관형사처럼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던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이 관형사용 어미는 관형사처럼 바꿔주기도 하지만 시제 역할도 한다. 그치? 아까 던 같은 경우는 뭐가 합쳐진 거야? 더 플러스 니은이죠. 더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고 니은은 관형사용어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떨어질 꽃이라고 했을 때 리을이 붙어가지고 관형어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미래 시제 역할도 한다. 예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예쁘라는 어간에다가 리을 것이 붙어갖고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주기도 한다. 그치? 자, 던이에요. 이거는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엿 어디 뒤에서 붙어요? 하다 뒤에 붙는다. 그럼 선생님 보였다는 뭐예요? 보였다는 아까 피동교였죠. 보이다. 피동의 의미지. 그치? 이랑 엇이랑 합쳐지면 엿이 되는 거잖아. 일단 엿은 위에 있는 엿과 다릅니다. 이 엿은 엇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데 하 뒤에서만 붙기 때문에 형태론적 이형태라고 하고 여기서의 엿은 보이의 이는 피동사야. 아니 피동 전미사야. 피동 전미사. 그리고 엇과 합쳐져 가지고 엿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이 엇다의 줄임말이죠. 그치? 자, 엇의 다양한 의미 아까 얘기했습니다. 과거의 의미가 첫 번째 거고 기본 값이고 완료의 지속이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 오른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는 거야. 올랐다라는 것은 완료되어 현재까지도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죠. 확정적 미래라는 건 뭐냐면 이건 과거 의미가 전혀 없어요. 비가 오니 안 오니 올해 농사는 망했다라는 것처럼 미래 사건을 정해진 것처럼 서술할 때도 at을 쓰기도 합니다. at을 쓰기도 합니다. 자, get은 기본적으로 미래예죠. 세미가 지금쯤은 도착했겠다라고 했을 땐 추측이 되는 거지. 나는 시인이 되겠다라고 할 때는 의지가 되는 거고 하겠습니다 의지가 되는 거야. 미래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get이 미래 시제냐 라는 학자들이 의구심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어린아이도 알겠다.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 가능성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동작상 아까 얘기했어. 동작상을 아까 고 있다 이거 기억하라고 했었죠. 그렇죠?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지 완료된 것인지 동작의 양상을 표현하는 게 동작상인데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동작상이라고 해요. 여기서 진행상과 완료상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진행상은 동작이 진행되는 거고 완료상은 그 동작이 끝난 상황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고 있다 같은 경우는 바람이 세게 불고 있다. 동작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고 말라간다는 뭐가 되겠니? 요 형태는 라간다라는 게 있어? 뭐가 되겠니? 아가다야. 아가다. 이게 뭐냐면은 마르 다가 기본형이겠죠. 마르다에서 어가는 뭐야? 마르겠죠? 마르입니다. 마르. 마르죠. 마르에다가 이거 왜 이러니?
마르에다가 아 가다가 붙은 형태야. 그치? 단어 없어요. 그러면은 모음음이가 왔을 때 요게 전체가 탈락되고요. 리을이 덧붙는 거야. 그래서 말라가 되는 거야. 이거 어디서 봤니? 불규칙 용어에서 봤겠지? 불규칙 용어. 그치? 불규칙 용어. 조금만 버티세요.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여기서 아 간다는 진행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거 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넥타이를 매고 있다는 진행상, 완료상 둘 다 된다고 했지. 중의성입니다. 동작상의 중의성. 예를 들어서 넥타이를 매고 있는 와중일 수도 있겠고 매고 있는 이미 다 넥타이를 매고 가만히 있는 상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고 있다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 의미가 두 가지가 된다라는 거. 자, 고 있다의 중의성이에요. 고 있다는 상황에 따라 진행 또는 완료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진행은 신발을 신는 동작이 진행 중인 거고 완료는 동작이 완료된 상황인데 외투를 입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버버리 코트를 입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미 입고 있는 상태 또는 입고 있는 와중일 수도 있잖아. 신발을 신고 있다라는 건 이미 신고 있는 상태 또는 끈을 매고 막 신발을 발을 집어넣는 상태일 수도 있잖아. 그치? 넥타이를 매고 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건 동일이니까. 자, 상대 시제는 지금 알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절대 시제 헷갈립니다. 자, 피동 중에서 봐야 될 거는 아까 자, 여기 보세요. 뭐가 좀 이상할까? 가결되어지다는 가결에다가 되다. 그 다음에 어지다가 붙은 거죠. 돼, 어지다. 그지? 이중 피동이죠. 사용, 돼, 어지다. 그지? 형성, 돼, 어지다. 익숙해지면 돼. 그러니까 이게 피동의 의미가 뭐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게 어떤 동작을 제임으로 안 하면 피동의 의미가 될 수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동작의 주체가 누구인지 모를 때 또는 주체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자 할 때 객관성을 높이고자 할 때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엄마 유리창이 깨졌어요. 지가 깨놓고 그쵸? 책임 회피하려고 이제 피동의 의미를 쓰기도 합니다. 엄마 창문이 깨졌어요. 이거 뭐야? 지가 깼는데 마치 다른 대상이 깬 것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피동 표현. 여기 식탁이 안 닦였네요. 이거는 종업원을 만약에 여기 식탁을 안 닦으셨어요 라고 표현한다면 네가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얘기하는 대상한테 안 닦였어요 라는 건 당신이 안 닦은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제3자가 안 닦였다라고 표현한 효과가 있는 거야. 종업원을 배려하는 거죠. 토끼가 잡혔다. 당하는 토끼를 강조하는 거야. 호랑이가 토끼를 잡았다라고 할 땐 뭘? 호랑이 자체를 강조하는 거잖아. 초점 자체로 호랑이에 두느냐, 토끼에다 두느냐. 일어난 사건은 똑같잖아. 사건은 똑같다 하더라도 초점을 토끼에다 두느냐, 호랑이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강조의 어떤 차원이 다른 거야. 자, 믿겨지지 어때요? 믿다라는 기본형에다 믿기, 믿다, 믿기다. 자, 기본적으로 피동을 찾을 때는 피동 사동 찾을 때는 기본적으로 뭘 찾아야 돼? 기본형을 찾아. 믿다, 믿기다. 피동이네. 어지다가 플러스가 됐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중 피동이야. 이것을 바꾸려면 믿기지 또는 믿어지지로 바꿔야 되는 거야. 이 기가 피동점이서죠. 어지지, 어지다가 피동의 의미를 가진 장형 피동이지. 보이다, 보이, 어지다잖아. 이런 거는 이제 비음리대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보여집니다는 뭐예요? 보다에다가 이가 추가가 되고 거기다 어지다가 더 추가가 된 거야. 이해되지? 자, 사건의 오해는 그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열려져, 열려, 열어져 이렇게 표현해야겠지? 열리어지여 이중피동이에요. 창문이 열려있다 또는 깊게 패이는 뭐야? 패이는요 파다가 기본형이야. 펜이라고 하면은 이미 이가 추가가 된 거란 말이야. 근데 페인 이렇게 해야 된다면 페인이라고 이가 두 개가 들어간 거지, 그치?
표정 왜 그래? 졸려요? 잠깐만요. 47분이네. 자, 깊게 파인 또는 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풀려졌다 같은 경우 풀리다에다가 어지다가 추가가 된 거예요. 쓰여지다는 쓰이다에다가 또 어지다가 추가된 거고 불리다에다가 어지다. 나뉘어지다는 뭐야? 기본형이 나누다잖아. 나누다에다가 나뉘다가 되면 이미 이가 추가가 된 거란 말이야. 이 이에다가 어지다까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중 피동이라는 거지. 그치? 자, 구두끈이 저절로 풀어졌다, 밝아졌다 이런 것은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긴 한데 이번에 정확한 의미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 주기도 한다. 근데 피동의 의미로 보는 거예요. 알겠지? 전체적으로. 이게 당하다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피동으로 본다는 얘기죠. 자, 얘기했듯이 피동문에는 되게 목조가 없어요. 사동문에는 목조가 있잖아.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죠. 영호는 불량배에게 돈을 빼앗겼다. 영호가 빼앗겼기 때문에 당한 거잖아. 피동의 의미야. 근데 목조가 나오기도 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동에만 목조가 있는 게 아니라 피동에도 목조가 오기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능동, 피동, 주동, 사동 이게 짝입니다. 능동과 피동, 주동과 사동이 짝이에요. 능동은 어떤 동작이나 이런 행동을 그치? 똑같은 얘기죠. 제 힘으로 주동은 스스로예요.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리가 없어. 아까 봤듯이 똑같은 문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치? 자, 사동 표현은요. 나중에 이제 시간 날 때 구분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어차피 피동과 관련된 걸 먼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